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강동현입니다. 그 앞에 발표해주신 취업 성공 발표해주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까지 제 팀에 있다가 인사팀으로 오면서 약간 핑크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제 얘기만 써와서 그냥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그냥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는 지금 저희 doktor에서 운영하고 있는 5,000톤급 대형 건조석 연구소입니다. 이게 이 사진을 제가 수업하면서 쓴 건 저희 해양과학 기술원을 잘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해양과학 기술원은 이런 대형 연구소를 가지고 대양 그리고 연안 그리고 해양을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는 걸 이제 지향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고요. 한번 넘기면 좀 이제 저희가 이전하게 된 영도에 있는 해양대학교 옆에 저희 이전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제가 PPT를 잘 못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준비하느라고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앞에 분들처럼 이제 1차 전형이 이렇게 전형 방법이나 그걸 적는 것보다 제가 지금 79년생 37이거든요. 입사한 지는 한 3년밖에 되지 않아서 34세에 취업을 한 정말 인생 역전의 신화를 쓴 사람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썼거든요. 제가 그야말로 대학생활 내내 1, 2학년은 마우스와 키보드만 가지고 살았고 이제 3학년 군대에 갔다 와서부터는 이제 오른손에 전자계산기 이제 CPA랑 이제 CPA 준비용 전자계산기만 이제 두들고 살다가 계속 실패했습니다. 한 10번 정도 시험을 보고 끝까지 제가 1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을 했는데 끈기를 가지고 11번 시도를 하려다가 11번은 좀 무리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토익도 몇 개 준비를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준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우연찮게 그 공유행사인 친구가 저희 해양과학 기술원에 이제 회계 강사를 하면서 이제 회계 경영자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줘서 제가 이제 비정규직으로 처음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비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시험 준비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비정규직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서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몇 달 며칠을 고민하다가 비정규직으로 보면 입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막연한 약간 불안감이 있으세요. 비정규직이라는 게 뭐 고용이 최대 지금 법으로는 2년까지만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34살이라는 나이에 비정규직으로만 전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한 10년 이상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고시생들 하는 말 이제 장기간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 공부에 요령만 생겨서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걸 이제 자기만의 이제 전문 지식으로 좀 하는 방법이 많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회계 지식은 남들 못지않게 충분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지만 저희 그 해양과학기술원 같은 출연 연구기관이거든요. 출연 연구기관의 그 회계 지식은 제가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해드리는 건 어느 분야든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분야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경험을 먼저 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례로 말씀드리는 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그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한 회계 기준과 다르게 굉장히 영구비 회계 기준, 영구비 처리에 대해서 상수분 처리라든지 약간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론과 실무 사이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제가 입사했던 재무팀에서는 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정규직 이제 채용 보고가 났을 때 제가 이제 지원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와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12년 3월 달에 처음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2개월 있다가 채용 보고가 나고
제가 12년 6월 25일 날 정규직으로 공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 제 스펙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좀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만큼 소중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가지 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경험을 먼저 쌓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순전히 제 얘기입니다. 제가 두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한 번 극복했더니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펙보다 중요한 진짜 실력을 쌓아가는 얘기가, 저 나름 회계 지식은 굉장히 풍부하고 재무관리나 세법이나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업무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적용시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발표하셨던 그런 회사 말고 저희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문사회과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전부 그 자연과학 계열 정부 출연 연구기관 15개 기관 이상 정도가 그쪽에 목록에 달려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수시로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하고 정규직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얻으시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제가 한 3년 동안 근무했을 때 느낀 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은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예산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직원 교육 쪽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이제 소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된 직원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빨리 실무를 해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한번 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그 인턴 행정원이나 그 다음에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직은 굉장히 조금 쉬우신 편이거든요. 정규직 채용할 때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 어느 연구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제 얘기인데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도 공부 10년 하면서 그 집에 없을 얘기도 많이 있고 친구들한테 등쳐보면서 힘들게 살았는데요.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저 같은 사람들도 34살에 취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준비하고 계시니까 훨씬 좋은 곳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